네, 오늘 여러분들과 분석해 볼 기업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은요, 한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기대가 컸던 만큼 조정도 굉장히 컸죠. 그렇게 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 한 1년 정도 반등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요, 분명히 반등 추세 안에 있는데도 주가가 다시 살짝 흘러내리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반등 추세 꺾이는 거 아니야? 이거 또 한번 밀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거야?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단순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가 싸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는요. 하나의 종목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철강이고요. 또 하나는 리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중국과 짐바브웨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튬 공급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호주 광산 투자와 합작 구조를 통해 원료 확보 체계도 만들어 놨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외에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목을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시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보유자분들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물린분들은 어디까지 물타기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제가 뭐 대충 이렇게 살펴보셔도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은 댓글창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댓글 달라는 거 강요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요. 이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조회수 100회 나올 게 댓글이 많으니까 유튜브에서는 이거 좋은 영상이다 하면서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그럼 조회수가 뭐 100회 나올 게 1000회 만에 10만 회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 또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버틸 수가 있겠고요.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요. 경매에서도 나도 살래요, 나도 살래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가격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요. 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딱 24시간 중에 오랜 시간 아닙니다. 딱 5초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포스코 홀딩스 가격 올려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들은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 괜찮죠. 전형적으로 큰 손이 사주면서 반등을 만드는 그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변화예요. 최근에는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의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최근 흐름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등 추세를 강하게 끌고 가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개인이 사고 외인과 기관이 빠지는 구간은 단기 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장기 그림은 괜찮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속도가 조금 둔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신규 진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신규 진입 전략은 잠시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이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스크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신용잔고율 최근 1.11%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용 잔고율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건 쉽게 말해서 이 종목에 빚내서 달려든 사람의 비중을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용이 과하면 조정이 왔을 때 주가가 더 쉽게 무너져요. 근데 1.11%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적어도 신용 과열로 인해서 무너질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단기 탄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수급 구조 자체가 과열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매도 비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매매 비중은요. 최근 2에서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대차장구도 등락은 있지만 중간 정도 레벨에서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공매도가 낮으면 무조건 좋나요? 자, 무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포스코홀딩스가 회복 추세 속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야 하는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강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공매도 때문에 이 종목을 무서워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리스크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신용 잔고율과 공매도 비중을 살펴봤을 때 걱정할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도에 뭐 57조, 2021년도에 76조, 2022년도에 84조 이후 계속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자, 올해는 72조 그리고 내년 75조, 즉 올해부터 매출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반등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자, 좋기는 한데 주가 매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영업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영업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영업 이익은 뭐예요? 자, 팔기만 많이 하고 팔고 돈을 못 남기면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확실히 순마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반등을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 걱정 끝난 거냐? 자,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최악은 지났고 이제 회복 국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즉,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좋았던 시절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적어도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 순이익도 작년 저점 이후 올해부터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죠. 즉,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이 나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다시 살아나는 종목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고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에는 7,400에서 6,300으로 살짝 눌려졌고요. 자, 4분기 900에서 150으로 마찬가지로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1분기부터가 중요하죠. 5,600에서 6,100으로 상승, 그리고 6,000에서 8,100으로 상승하는 모습. 자,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이게 그렇게 좋은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 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요. 폭발적인 성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빠지던 게 멈추고 좋아지는 전환점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정확히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 분기 실적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실적이 발목을 잡는 종목이다 아니다. 이제는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발목을 잡는 구간은 끝났습니다. 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은 과거 60대였고요. 자, 최근에도 60대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중간에도 큰 변동 없고 내년도 동일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는 대형 투자, 원자재, 글로벌 공급망, 철강, 리튬 사업을 같이 가져가는 회사인데 그 와중에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다라는 건요. 재무 체력이 꽤 괜찮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재무 쪽은 거의 걱정이 없다고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부채 때문에 불안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ROE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ROE는 좋았을 때 뭐 14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25, 6, 3, 2 뭐 떨어졌고요. 자, 올해는 뭐 3.2, 내년에는 4%대 돌파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수익성이 엄청 좋다고 말하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빠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개선되고 있다라는데 시장은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방향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은 2.91%,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참고 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죠.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PER 15.43배, 그리고 PBR 0.49배. 자, 여기에서 PBR 0.49배면 많이 싼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저평가 구간에 재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적 대비 지금 주가 레벨은 다소 싼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싸면 왜 막 안 오르지? 좋은 질문이죠. 그 답은 이슈 파트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슈 파트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파트 보시기 전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한 가지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첫 번째 혜택은요. 투자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무려 한 권, 두 권 아니고요. 세 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냥 뭐 기초적인 용어 설명해 주는 그런 주식 교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 교재 신청했는데 정말 싸구려 교재다라고 생각되셨던 분들, 자, 이 얘기만 들으셔도 거부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절대 쓸모없는 그런 교재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자, 1분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재는요. 자, 1년 동안 11,300%의 수익률을 기록한 천재 주식 트레이더의 매매법 교재를, 매매법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레리 윌리엄스라는 분인데요. 자, 1년 동안 천만 원으로 15억을 벌어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자,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실전 투자 대회인 월드 트레이딩 컵에서 단 1년 만에 11,3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배우려면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셔야지 여러분들 실력도 클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배워봤자 그 친구도 실력 비슷비슷합니다. 뭐 기껏 해봐야 수익률 뭐 1년에 100%, 사실 그것도 잘한 건데요. 이왕이면 더 잘한 사람에게 배우는 게 좋겠죠. 자, 이분 천만 원으로 15억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 진짜 내가 뭐 이 교재 이분을 따라한다고 나도 천만 원으로 15억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천만 원으로 15억을 못 만들어도 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쓸모없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나도 한번 배워보겠다. 나도 매번 손실 보는데 좀 수익 좀 보고 싶다. 내 행동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만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재 준비해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더 대단한 분이에요. 고작 54만 원으로 2,700억을 벌어낸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존재합니다. 리처드 데니스라는 분이시고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터틀 트레이딩 매매법이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이 비법, 그리고 이분들이 제자를 어떻게 양성했고, 그리고 그분들도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론적인 방법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는 교재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교재는요. 슈퍼개미 마세븐의 매매법입니다. 자, 이분 왜 유명해졌어요? 단타를 너무 잘해서 유명해졌죠. 근데 그 단타를 얼마나 잘하냐면요. 1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었대요. 거의 불가능하죠. 단타로 1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든다라는 건 진짜 미친 실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어려웠던 시절, IMF 시절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자, 20년 이상 연간 기준 무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게다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20회 이상 우승을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실력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단타 스캘핑 매매법 이론적 토대부터 시작해서 실전 매매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교재 3권을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도 않고 소개시켜 드리지도 않았어요. 이 교재 받는데 얼마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5초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있을 텐데요. 자, 010-4685-9530.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아,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고정 댓글 링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밑에 보시면 이 댓글에 링크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출하기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교재 3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정 댓글이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교재만 받아도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이고 좋은 기회일 텐데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요.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주식 한 주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주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주식 한 주의 주인공까지 될 수 있는 너무나 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도 받아가시고 운이 좋으면 주식 한 주의 주인공까지 될 수 있는 기회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재료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홀딩스는요, 단순 철강주가 아닙니다. 리튬 사업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한쪽은 경기 민감, 한쪽은 배터리 소재와 공급망 변화 수혜,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글로벌 리튬 공급망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국 정부가 미허가 리튬 광산 운영을 중단하고 일부 광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짐바브웨는 리튬 정광 수출 중단을 선언했죠. 호주에서도 비용 경쟁력 문제로 일부 기업들이 재련 공장 가동 중단, 증설 보류를 했습니다. 즉, 글로벌 리튬 공급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포스코홀딩스에 좋은 거예요? 자, 리튬 사업을 키우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공급이 불안정해질수록 기존에 확보해둔 생산 기반 원료 확보 체계가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포스코홀딩스가 준비해온 리튬 밸류체인이 이제는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나요? 자, 포스코홀딩스는요. 아르헨티나 살타주 옴브레 무에르트 여모에 건설한 리튬 공장을요. 3월 말 상업 가동 예정입니다. 초기 가동률 60% 수준에서 시작했고요. 설비 안정화 이후 점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 연간 약 2만 5천 톤, 2단계까지 완공되면요. 아르헨티나에서만 연간 5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질문 주시는 분들, 리튬 가격이 안 좋으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당장 가격만 보면 의미가 약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시장은 항상 생산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 전까지는 다 계획이었지만 상업 가동이 시작되면 드디어 실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포스코홀딩스는요. 호주 필바라 광산 합작법인을 통해 리튬 정광을 조달하고 있고 워디나와 마운트 메리언 광산 지분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작 구조를 통해 연간 약 27만 톤 규모의 스포듐인 정광 확보 권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또 이게 중요하냐 질문 주시는 분들, 리튬 사업은요. 단순히 공장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료 확보가 안 되면 공장은 그냥 뭐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공장도 짓고 원료도 확보하고 공급망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강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철강 사업인데요. 자, 문제가 철강이죠. 철강 쪽은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 원재재 가격 상승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에너지 가격, 해상 운임 같은 변수도 있죠. 다만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는요, 새로운 철강 수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중국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추진도 시장 환경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철강은 지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셨는데요.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리스크와 뭐 좋은 점들 이게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결국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파트죠.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전략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에요.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들어가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는요, 싸긴 한데 막 당장 폭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강한 단기 모멘텀은 조금 약한 편이에요. 게다가 전쟁, 지정학 리스크 같은 변수도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홀딩스에겐 좀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리튬 쪽은 가격 상승 시 수익성에 긍정적이고, 자, 철강은 원가 부담, 수요 둔화 위험이 있어요. 즉, 종합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지만 며칠 정도는 전쟁 상황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안정을 찾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유자 대응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5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짧게 보는 목표가가 아닙니다. 최소 1년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 팔 필요 없다는 거야? 네. 특별히 지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강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포스코홀딩스를 교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완만하게 회복하는 구조이고 실적도 돌아서고 있고 밸류도 싸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까 말했듯 당장 크게 치고 올라갈 강한 단기 모멘텀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계속 회복하는 그림을 예상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즉 조급하게 보면 안 되고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41만 원 라인 평단이 41만 원 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물타서 41만 원 언더로 맞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왜 41만 원이 기준이야? 여기서부터는 평단 관리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에서 물려 있으면요. 회복 구간이 와도 본전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능한 분들은 41만 원 밑으로 맞춰 놓고 중장기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미 평단이 41만 원 밑에 있다. 그럼 굳이 물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타봐야 평단이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커집니다. 비효율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41만 원 위, 가능하면 물타서 41 아래로 41만 원 아래 물타지 말고 그냥 보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실적이 작년 저점 이후 회복 중이고 영업이익도 올해부터 반등하고 배당도 나쁘지 않고 PBR도 0.49배로 밸류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리튬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수의 가능성, 아르헨티나 상황 가동, 호주 광산 원료 확보 이런 점들이 분명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강은 수요 둔화, 원가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불확실성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엄청 빠르게 폭발할 종목이라기보다는 싸고 회복하고 천천히 올라갈 종목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해 봤는데요.
자, 다른 채널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셨나요? 정말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댓글에도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셔서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고퀄리티의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재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5초면 교재 3권 받아보시고 내 실력도 키워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여러분들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